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게 이제 결국은 월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의 출발을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해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작은 양시장이 하락 출발을 한 후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은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지만 그 후에 추가적으로 0.3포인트 이상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기관이 매수 우위로 빠르게 이제 그 전환함에 따라서 지수 상승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그 2,580포인트 위로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상당히 그 제한적인 매도 우위 또 매수 우위를 이렇게 오가면서 마치 그 체리피킹 같이 자기네들이 사고 싶은 그런 종목만 사는 그런 모습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13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2,41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22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2,582.20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47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에 출발을 한 다음에 비교적 깊게 0.6포인트 이상, 6% 이상 이렇게 밀렸지만 이제 이거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일제히 그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계속해서 끌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58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56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48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가는 879.50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5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오늘 이제 양봉을 만들긴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을 탈환하지 못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걸 오늘의 양봉을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이제 기술적 분석상 무리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형태까지 보면 제대로 이 횡보의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1,306원 30전으로 끝나면서 지난 주말보다 2원 10전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오늘 재밌는 게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오늘 순매수를 한 종목은 딱 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2,447억을 순매수했고 기아를 372억 순매수했고 나머지는 모두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팔았어요. 반대로 또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오늘 판 종목은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 다 결과적으로는 매수 우위를 나타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그 볼 수 있고 코스닥에서 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를 보면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외국인들이 60억 이상 순매도를 했고 에코프로만 9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전부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74억, 에코프로 65억, LNF 53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좀 가격이 1,300원 밀렸지만 외국인들은 오늘도 JYP는 4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좀 섹터별로 보면 이제 AI 관련된 의료기기 쪽, 원격 진료, 유전자 치료 분석 이런 것들이 바이오 쪽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루닛이 후지필름하고 공동 개발한 그 폐질환 AI 그 점검하는 CXR AID라고 하는 그게 일본 건강보험의 급여에 가산되는 공식 인증 소식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닉과 후지필름이 공동 개발한 그 AI 검진, 그러니까 폐질환을 하는 거를 사용하면 의료보험을 해준다는 얘기죠. 건강보험에. 그 다음에 뭐 비스토스 뭐 이런 것들도 AI 의료 장비나 뭐 또 저출산 대책 이런 거 기대를 하면서 오늘 또 몰랐고 뷰노 이런 것도 AI 의료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지금 오르는 그런 모습, 그 원격 진료, 유전자 치료 분석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중에서 특히 이제 재료 쪽 관련이 오늘 또 움직였고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47억 정도 순매수를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일본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동안에 이제 일본에 의존 많이 하던 것 중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서 소재 장비 반도체 거기에 대한 투자 기업 혜택을 발표했잖아요. 3억 달러 이상 이제 투자하면 먼저 반도체와 똑같은 이제 그런 혜택을 주고 이익 중에 뭐 정부와 쉐어링하는 그런데 이제 곧 이어서 3억 불 미만도 왜냐하면 이제 이 소재 장비 쪽은 반도체 회사보다는 규모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3억 불 미만도 차후에 대책을 이어서 발표하겠다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이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질 때 이 따라 나선 소재 장비 기업체들 있죠. 그런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이거는, 이미 이제 뭐 텔레그램에서 여러분 아셨지만 어제 현대건설이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에 6조 5천만 수주를 했다. 이게 이제 사우디 수주 사업 중에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제 밝혀지는데 이게 설계, 구매, 건설 이런 거를 전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거다. 이래서 이제 그 그룹주도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건설 기계 이런 데 오늘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가하는 참가국이 85조 규모의 지원을 이제 발표했다는 설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철강 수요가 30조 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그 모듈형 건물 지원이 예상된다 이래갖고 그런 쪽이 오늘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오늘도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슈 따라서 관련 섹터가 움직이고 외국인은 그냥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자기네가 살 것만 사고 선택적으로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는 장이 조정권 안에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이제 지수만 조금 올라간 그런 이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좀 보죠.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이 이렇게 밀린 이유는 뭐 간단해요. 주요국의 긴축이 계속 되잖아요. 긴축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이익이 실현했던 그런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타면서 끝났죠. 근데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서비스업의 그 PMI 지수가 이게 4월까지 좀 반짝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5월 또 엊그제 발표된 6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조업 PMI가 37개월 내에 최저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박, 또 기준금리의 추가적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비, 생산 이런 것들이 다시 위축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향후에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중요한 이제 잣대로 보고 있는 10년 국채,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역전폭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을 조금 쿨다운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던 이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동안에 미국 시장을 계속 끌어왔던 게 사실은 AI예요. AI 이슈를 던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이제 반도체 중심이 막 움직이면서 기술주들이 막 같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AI 이슈도 이제 새로운 게 없어요. 그동안 나왔던 거를 재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시장에서 이제 적용되는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면 이런 이제 기술 성장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우리가 이제 기술 성장주들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는 시장이 우리 날씨처럼 막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해서 그 전선이 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장마 전선이 시장에도 이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하루 뭐 이렇게 올렸다가 또 이틀 빠졌다 또 이틀 올렸다 뭐 이런 거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 불안을 안고 한쪽에 꿈을 갖고 또 이렇게 밀고 또 밀리고 뭐 이런 걸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의 수급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예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팔다가 오늘은 133억 순매수를 보였지만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총 상위 중에서 오늘 산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기아뿐이 없어요. 나머지 전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줄어든 상태다. 그런 거. 그래서 뭐 말씀드린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네들이 사고 싶은 것만 사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런 종목만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 정신을 잘 차려야죠. 그래서 그 사고 싶은 개별 종목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이렇게 제한적이다 지금 보니까 반면에 이제 그 핫 이슈를 가지고 이제 튀어오르는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루닛이나 뭐 JLK나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핫 이슈가 이슈돼서 뭐 실적도 나오겠지만 이 실적이 미처 막 다 되기 전에 그냥 먼저 막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종목을 요행이 사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적절히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야,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팔고, 하루 좀 이렇게 빠지길래, 팔았더니 또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대형주조차도 지금 되게 힘들고 그런 이슈를 가지고 막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매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이제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이제 보유 종목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원칙을 놓고 거기에 대비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락 기조로 가는 거. 그리고 애매모호한 거. 10일 이동평균선이 플랫하게 눕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막 폭락하는 건 아니고 애매모호한 거. 그 다음에 아직 상승 기조를 탄탄히 지켜가고 있는데 너무 쉬지 않고 올라서 불안한 거. 뭐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매매 원칙을 이제 주말에 보신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거 잘 모르고 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그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해보세요. 근데 잘 그냥 모르고 매매 원칙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 원칙 말하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하락 기조를 가고 있다. 지금 어떤 종목이 그럼 뭐 이건 예외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그 어떤 종목도 예외가 없다. 그 어떤 종목도 예외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애매모호한 게 제일 문제예요. 애매모호한 게 11일 이동평균 슬로프는 플랫하게 돼 있는데 뭐 어떻게 이건 제가 그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직전 고점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플랫하게 가다가 또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들어올리는 슬로프도 약하고 그거는 직전 고점을 어떻게 뚫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직전 고점이 얼마예요? 72,700원. 근데 이제 지금 약간 10일이 플랫하죠. 그런데 여기서 72,700원을 탁 뚫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죠.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되고, 아직 빳빳해서 서서 가는 애들은 뭐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시장 정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 시장은 이미 장마권에 들어섰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장마권에 들어선 것 같다. 근데 이제 장마도 뭐 이게 마른 장마 있고 뭐 비가 퍼붓는 이제 장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막 뒤섞여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하려고 생각했던 종목들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갖고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는 거죠. 어떤 거에 그 매매 시그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올해는 제가 그랬잖아요.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시장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시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은 기관들이 여름에 서머 랠리가 있을 거다. 뭐 이제 막 이러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너무 서머 랠리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기관들이 자꾸 저러면 좀 반대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 장마 같은 게 빨리 끝나고 그냥 서머 랠리가 왔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서머랠리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서 지금 매매 원칙상 알려주는 시그널을 그대로 따라가면 편하게 시장을 우리가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이제 오늘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방향을 설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잠깐 개던지 아니면 또 비가 오던지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